충남 보령 바닷가. 깊은 바다에서 사는 어종인 돌쇠 고래가 표류해왔다. 썰물로 물기 없이 마른 모래 위에 고립된 고래. 길이 5m, 무게 3톤의 거구는 완전히 탈진해 있었다. 이게 심해 어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5마리에서 20마리 이제 군집 생활하는 어종인데 지금 죽은 새끼 고래가 이상이 생겨서 아마 따로 들어온 것 같아요. 다른 종류보다도 모성 보호 본능이 강한 종이라 아마 그래서 2마리 고래가 온 것 같아요. 함께 발견된 새끼 고래는 이미 사망한 상태. 곁에 두고 젖을 먹이고 키우는 생후 3년을 넘기지 못한 어린 고래였다. 본래의 깊은 바다로 되돌려 보내지 않으면 남은 고래의 생명도 위험했다. 중장비까지 동원된 구조 작전은 무려 7시간이나 이어졌다. 사람처럼 폐로 산소 호흡을 하는 탓에 긴 시간을 잘 견딘 고래. 많이 좋아졌어요. 예? 예. 왜? 숨을 크게 쉬고 움직이는 게 더 나아졌어요. 예, 이게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는 조금 쓰겠는데 지금 많이 움직여요. 알았어. 우리 알았다니까. 물길이 닿자 눈에 띄게 기운을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자, 간다. 썰물 때 시작된 구조는 밀물 때까지 이어졌고 바닷물이 밀려들자 돌쇠고래의 큰 몸은 물을 타고 가뿐히 솟아올랐다. 생사를 넘나드는 7시간의 사투 끝에 제자리를 찾은 돌쇠고래. 본래 살았던 깊은 바다로 돌아가 다시 새끼를 낳고 가족을 꾸릴 것이다.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된 이래 한반도 주변에서 고래가 목격되는 횟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한반도 일대에 서식하는 고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래연구소의 조사선. 2008년의 조사에선 특별한 장면이 목격됐다. 이 지역에서 실제 큰 돌고래 무리들을 한 1000마리 정도 된 무리들을 발견을 했는데 조사 중에 특이한 상황이 발견을 했습니다. 즉 한 마리 개체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발견을 했고요. 그 주변에서 이제 다른 무리들이 그 개체가 가라앉는 것을 가라앉지 않게 띄워주는. 배 위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고래의 종류와 개체 수를 파악하는 이른바 목시 조사 과정에서 1000여 마리가 때를 이룬 돌고래 무리와 마주쳤는데 몇 마리의 돌고래의 움직임이 특히 눈에 띄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돌고래 무리로 다가갔다. 하얀색 한 마리 아픈 것 같은데요? 한 마리 아픈 것 같아. 제 보여요? 한 마리 돌고래 종은 호기심이 많아 선박이 다가가도 쉽게 도망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상처는 없는데도 한 마리의 고래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아픈 것이었다. 산소 호흡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 밖으로 몸을 내미는 것조차 어려워지자 동료들이 힘을 모아 밀어 올리고 있었다.
아픈 동료를 위해 고래들은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동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래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 숨쉬기를 멈춘 고래 주변을 오래도록 지키는 동료들. 고래 장례식은 사람 못지않게 비장했다. 세계에서도 유례가 드문 관찰이었다. 보통 그 학교에서 나온 거 보면 논문 수조에서 그런 현상은 자기 새끼가 죽었는데도 계속 그렇게 물 바깥으로 숨을 쉬게 올려주는 그런 형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 현장에서 육상에서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아마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발견한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 보호에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국제기구에 의해 선언된 세계적인 포경 금지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일부 국가에선 포경 허용을 주장하는 움직임까지 제기되고 있다. (1986년) 보호종으로 지정돼 포획이 금지되면서 개체수가 증가해 이제 포경이 재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한다. 고래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아주 상징적인 것이 바로 고래 생물종입니다. 고래는 생선이 아닙니다. 포유동물로 인간처럼 똑같이 숨쉬는 그런 포유동물이에요. 그 엄청나게 큰 바다의 그 생물이 회복된다면 우리 생태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한반도 주변에서도 고래를 잡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 포경 어선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해양경찰은 특별 단속에까지 나섰다. 고래가 자주 목격되는 여름 동안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출동 횟수도 대폭 늘렸다. 고래가 자주 목격되는 동해안 해양경찰 단속선 역시 출항 1시간 만에 돌고래 떼와 마주한다. 가장 흔하게 만나게 되는 돌고래 떼다. 돌고래 떼가 많을 때는 한 1000마리, 2000마리씩 움직이는 걸 저희들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호기심으로 배 근처까지 서슴없이 다가오는 돌고래 떼. 한반도 연안 고래 가운데는 가장 개체수가 많아 단속선에서도 가장 자주 눈에 띄는 종류다. 그런데 돌고래 떼 넘어 어선 한 척이 다가온다. 포경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닐까? 의심 선박, 선박 2, 3척이 함께 움직이거나 의심 선박 신고 확인해서 본국 쪽에 통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들리면 손을 흔들어 주세요. 불법 포경선일수록 보통의 어선과 달리 보이지 않게 위장해 해경의 단속을 피한다. 겉보기로는 평범한 어선. 그러나 대부분의 포경선이 겉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해안을 샅샅이 수색한다. 다행히 어선에선 불법 포경 흔적이 없었다. 잡아잡는데 바다에 불법적인 걸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청어나 이런 거 있죠. 요 주변에 있으면 돌고래 같은 거 보이긴 보이는데. 고래 포획 선박이나 하나는 불법 투어하는 데들이 있으면 저희 해양경찰서 122 번호로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각 수급을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불법 포경선의 위장술이 교묘해지면서 선량한 피해 선박도 늘어나고 있다. 어떤 계절에 북한해가 하는 게 아니고 연중 이루어진다고 지금 볼 수 있는데 워낙 은밀히 또 진행되고 있고 또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상에서 단속이 상당한 어려움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불과 2달여 전 소형 보트와 해경 간의 추격전이 벌어진 것도 불법 포경 때문이었는데 불신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보트에선 고래가 발견됐다. 덩치가 커서 고가에 거래되는 밍크고래. 다른 고기를 잡는 그물에 걸리거나 죽은 것을 잡은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토막까지 낸 상태였다. 소형 보트까지 동원되는 불법 포경은 단속망을 피해가며 계속되고 있다. 바다에서 불법 고래 잡는 선박들이 보트로 고기를 이동해 주면은 그 보트들이 여기까지 와서 차량으로 옮겨가지고 육상으로 운반을 하는 곳입니다. 치밀하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파출소하고도 거리가 멀고 출장소하고도 거리가 먼데 대부분의 이 보트들이 여기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수심이고 경비정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수심입니다. 포경 금지 이후 품귀 현상이 빚어져 거래액이 오르면서 아예 불법 포경 조직이 꾸려지기도 한다. 필요 없으니까 좀 그렇게 나가지고 앞으로 좀 가고 있다 빗질 하고. 고래 활동이 활발해지는 6월에 들어서면서 불법 포획은 더욱 기승을 부려 수십 마리를 포획한 조직도 검거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 규모의 불법 포획단이 검거됐다. 포획에서 보관, 유통까지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120마리 고래를 포획한 조직. 시가 60억 원에 이르는 포획 대상 대부분은 마리당 3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밍크고래. 포획된 고래를 보관하기 위해 농산물 저장용 냉동고를 빌리는 치밀함을 선보인 조직은 공범을 끌어들이기 위해 적발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약속하는 대담한 수법을 사용해왔다. 밍크고래 소비량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일반 어종을 포획하는 것보다 밍크고래를 하루 나가서 한 마리 포획하면 버는 돈이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이지만 밍크고래를 계속 불법 포획하는 거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포경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포경 도구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해안가에서 멀지 않은 한 낚시점. 주인은 포경 도구를 거리낌 없이 권하는데 팔단에 오세요. 고래가 비싼 겁니다. 총도 판다는데 오세요. 30만 원, 곱새기 70만 원, 60만 원 하니까 한 마리 잡으면 일당 나온다. 이게 없어요. 가장 작은 고래 종류인 상귀행이의 경우도 마리당 수십만 원. 덩치에 비례해 거래가는 높아진다. 항에서 여기네 고래 잡는 거. 날개미가 쫙 펼쳐져갖고. 쏘면 이거는 바로 뚫고 나가봅니다 그냥. 바로 마창을 나. 그러니까 반쯤 꼽히더라도 이게 펴지니까 빠지고 막 도망가도 줄 쫙 풀어주고 쓱 당기면 되는 거네. 와요 차우도. 고래가 쫓아가 뛰가다가 보면 사람이 이제 막 순위 가빠지다 죽기 되고 이걸 와야 돼. 이제 물이 깔아차놨다가 안 차놨다가 이제 한 며칠 후에
이제 팔아먹기위해서 이제 싣고 가지고 이제 그물에 걸리다 하든가 통발 줄에 걸리다 하든가 어민들이 이제 거짓말로 심을 수는 있지. 그런데 고래가 지금 그 옛날에는 20년 전에는 있을 때는 안 잡기 전에 지금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되지. 불법 포경이 처벌받지 않는 혼액으로 위장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가에 거래되는 밍크 고래의 경우 공식적인 불법 포획수는 해마다 10여 마리 남짓. 그러나 혼액수는 해마다 10배, 불법 포획의 10배를 넘고 있다. 예외 조항을 인정하면서 진행되는 포경 단속이 과연 효과적인 일일지 반문해 볼 일이다. 불법으로 규정된 포경이 여전히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고가에도 거래가 성사될 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고래 음식 전문점이 빽빽하게 자리 잡은 장생포. 포경이 금지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고래 고기가 판매되고 소비된다. 대부분 수십 년째 고래 고기를 팔아온 음식점. 포경 금지 이전에 형성된 고래 음식점에선 고래 고기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여전하다. 사람들의 고래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생포 주변엔 노점에서 고래 고기를 판매하는 상인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포경성이 잡을 때는 그 자유대로 잡아먹을 때는 이제 날씨가 나쁘고 이러면 안 나고 날씨가 좋고 이러면 서해로 저 동해로 가가 잡아오잖아요. 이런 자극 가가지고 그래 잡아오고 하는데 요즘은 그래 못합니다. 그리고 잡으면 좋지요. 근데 못 잡게 한다고 하니까. 포경 금지로 유통량이 줄기는 했지만 수요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이다. 포경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어민들 사이에서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취재 도중 다른 고기를 잡는 그물에 걸려 잡혔다는 돌고래 해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길이 1m 남짓한 돌고래. 불법 포획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면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친 고래는 잡아올린 어민의 의사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덩치는 작지만 이빨이 발달한 돌고래는 다른 고기를 먹이로 삼아 살아가는 육식류. 덩치 큰 수염 고래들이 플랑크톤이나 새우를 먹는 것과는 대비된다. 어민들은 익숙하게 고래를 해체해 나갔는데 주로 이렇게 그물에 잡혀서 오는 고래들이 좀 간혹 있습니까? 있어요. 어떤 식으로 많이 와요? 밍크라고 하는데 이건 조그만 거고 큰 거. 돌고래가 주로 먹는 게 뭐예요, 그럼 어르신? 오징어하고 멸치야. 아, 오징어하고 멸치 주로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큰 거 얼음도 해야 되니까. 해체된 고래의 위 속에서 확인된 먹이들은 오징어와 작은 생선류였다. 혼액된 고래가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수요층이 공급층이 딸리다 보니까 이후에 어떻든 간에 어민들이 그 불법이 있는 거는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근데 그 어민들이 불법의 이유는 생존이 달린 거예요.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거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식문화권이 염타치면은 그런 행위를 어민들도 안 하겠죠. 그렇지만 어민들이 빈배로 갔다가 빈배로 돌아오는 일이 되다 보니까 어민들 이야기가 돌고래가 다 잡아먹었다, 밍크고래가 다 잡아먹었다. 포경 금지로 늘어난 고래가 어민들이 잡아야 할 고기를 먹이로 삼으면서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떼지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막 마리수는 잘 수 없고 막 떼지갖고 나타났다가 그래 하니까 고래가 있으면 내려고 막 어군을 모인 어군도 다 흩어져 버리기가 고기가 그러니까 작업하는데 막 이 상선이 어획량이 좀 작아지는 거지. 육식고래의 중요한 먹이인 멸치의 경우 어민들은 고래 증가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반도의 바다에서 고래가 어민의 생계를 위협할 만큼 늘어난 것일까? 조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해안에서 두어 시간을 달려 도착한 어장에서 조업 중인 배를 만났는데 멸치와 잡어를 잡는다는 배의 그물은 텅 비어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 멸치 어획량은 어장에 따라 절반 이상 줄었고 온난화 등 기후의 영향이 적지 않지만 고래의 증가 역시 한 이유라고 어민들은 확신하고 있다. 고래만 보호하자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고래가 먹이 사슬이는 고등어나 이 새우, 멸치 이런 것도 또 우리가 또 보호해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래를 다 잡자는 건 아니고 고래가 개체수가 많다 보면 우리가 이제 속아내기, 범고래 같은 거는 박차 그런 거는 속아내기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었다. 돌고래 집단 서식지로 확인된 제주도 김영해안. 근해에서 잡어를 잡는 동안 주변에서 자주 고래를 목격한다는 어민들. 조금 지나면요, 이 빨간 국물하고 파란 국물 겹치는 데가 있어요. 너무 길러고. 그러나 다른 해역에서 어획량 감소의 주범으로 고래를 지목하는 데 대해 제주의 어민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돌고래가 먹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고기 줄었다는 그런 생각은 가져보질 않았습니다. 여기는 원체 뭐 제주도 바다는 고기가 많아서 그런지 그런 뭐는 고급 어종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런 잡고기나 이런 거는 줄어들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고래가 어획량에 영향을 끼친다는 통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도 없다. 포격 논란이 거세지면서 그린피스까지 나섰다. 그린피스가 한반도 주변의 고래 개체수를 조사한 것인데 포획이 허용돼도 좋을 만큼 늘어난 것인지 객관적인 확인을 시도한 것이다. 레인보우 와로, this is Korea Coast Guard. Come in, please. 서해에서 동해까지 한반도 주변을 돌며 한 달에 걸쳐 진행된 조사. 고래는 여전히 멸종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Some of the species of whales around Korea were so depleted that they may take 100 years to recover or they may never recover. So the gray whale is probably the most endangered of the populations. The right whale would be those a close second. 고래가 어획량을 위협한다는 증거는 없었다. 한 달에 걸친 조사를 통해 가장 많이 목격된 종류는 역시 돌고래.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한반도 해안 곳곳에 서식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불법 포획의 집중 대상인 밍크고래는 보호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었다. But it's predicted that the J stock of minke whales is decreasing. 밍크고래는 혼액과 불법 포경으로 금세기 안에 멸종에 이를 수도 있다고 그린피스는 경고한다. 한반도 고래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다. 2000년대 이후
고래 연구소가 대략 8종류의 고래가 서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개체 수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 포경 허용 이전에 고래에 대한 자료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돌고래류가 아닌 대형 고래류는 밍크 외에는 대부분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다 나타나는데 그게 1년에 한두 번 정도일 정도로 굉장히 이제 숫자가 거의 다 줄어버렸고요. 그런 점에서 겨우 남아있는 게 이제 밍크 고래인데, 이 밍크 고래는 대형 고래류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대형 고래류 중에서도 제일 작은 종류에 속하고, 또 밍크 고래 그 다음은 바로 더 작아지는 소형 고래인 돌고래류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밍크 고래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바다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울산 태화강. 한반도의 오랜 고래의 역사가 확인되는 곳이다. 태화강변에 자리 잡은 깎아지른 절벽 반구대는 선사시대 이전에 새겨진 고래 그림으로 가득하다. 수십 종이 넘는 고래 모양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고, 모양만으로 식별이 가능한 고래도 4종류. 극지방과 우리나라를 오가며 서식하는 귀신고래, 5달을 굶어가며 새끼젖을 먹인다는 혹등고래, 배설물로 이산화탄소를 분해한다는 향유고래, 최초의 상어포경 대상인 북방 긴수염고래다. 방구장각하에도 이미 고래를 사냥하는 장면들이 새겨진 걸 보면은 우리 선조들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래를 사냥하고 사냥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그걸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시 숭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한반도 해안을 누벼온 고래들. 고대의 포경은 상업적 목적을 위한 대규모가 아니라 자급자족을 위한 소규모였던 만큼 수천 년 동안 멸종 위협 없이 평화롭게 이어져 왔다. 그러나 상업 포경의 역사가 시작되는 근대에 와서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국내에서 최초로 상업 포경이 시작됐던 장생포 주변. 포경이 금지되던 1986년까지 대규모 포경이 진행되어 온 것이다. 식용뿐 아니라 산업자원으로 활용을 위해 고래가 포획됐던 흔적이 남아있다. 여기 고래를 삶던 가마솥인데 여기 것은 이제 먹기 위한 수단보다도 고래 기름을 추출하기 위한 가마솥이었거든요. 여기서 고래를 삶아가 부산물 그 기름을 추출해가지고 그 기름을 화장품이나 석탄과 석유 에너지가 본격화되기 이전 산업화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물자를 공급하는 재료로 활용됐던 것이 바로 고래. 일찍부터 고래가 번성했던 장생포 일대는 근대 상업 포경의 시작과 함께 전국적인 포경 기지로 활용된다. 이 상자들이 바로 일본으로 바로 가는 상자입니다. 일본은 그때 전략 수출을 했거든요. 일제 건물 안에 그대로인데 이 상자들이 그때 포경 금지하고 남은 부산물들인데 일본 수출용 박스입니다. 국내 고래 수요는 물론 일본으로의 수출 물량까지 감당하면서 멸종을 초래할 만큼의 대규모 고래 포획이 이어졌는데 한반도 고래의 멸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이었다. 한국의 근대 포경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이 가지고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그 이전에 그 19세기 말에 러시아 그 포경 회사가 일부 아주 짧은 시간에 한국 그 장생포에 사업장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럼 러일 전쟁 이후에는 일본이 독점을 하게 됐고, 그 일본 포경 회사에서 이제 한국 근대 포경이 시작된 건데.
고래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규모 상업 포경을 시작하고 주도한 것이 바로 일본. 20세기 초반 한반도에서의 포경을 기록한 일본 책자엔 당시까지도 한반도 바다가 고래로 풍성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한반도 앞바다에서 일본이 진행한 포획 통계엔 약 3년 동안 대형 고래만 200여 마리를 잡았다는 기록도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회사 소속 포경선에서 포경 기술을 배운 1세대 포경수 손남수 씨. 광복 이전까지도 풍성했던 고래의 추억을 기억하고 있다. 뭐 잡기 싫어 못 잡을 정도로 많이 잡았지. 잡을 기술이 없어 못 잡았지. 주로 어떤 고래들이 많아요? 창고래, 민크고래는 그때 잡지도 안 하고 요새 말하는 창고래도 뭐 억수로 많이 썼고. 1914년 세계학계엔 미국의 저명 동물학자가 무려 2년 동안 한반도 바다에서 관찰한 고래가 보고되기도 했다. 귀신처럼 재빨리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귀신고래는 20세기 초반까지도 한국 바다에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목격됐다. 50년도 그때는 귀신고래가 좀 많이 있었지. 많이 있었는데 그 후에는 많이 없고 마지막 귀신고래가 봄에 이어서 이제 철이 아닌데 봄에 올라가는 거를 이제 잡았거든. 그게 마지막이지. 그때 그에 한 두세 마리 봄에 올라가는 거 잡고 그때가 마지막이지 싶어. 극지방과 한반도를 오가며 한 해를 보내는 희귀고래인 귀신고래는 발견 지역인 한국이 학명에 인용돼 세계학계에 알려졌다. 한국고래, 귀신고래는 울진 암각하에도 새겨져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머물렀지만 상업 포경 시작과 함께 불과 몇십 년 만에 사라졌다. 전 세계적으로 생존이 확인된 귀신고래는 이제 극지방에 사는 100여 마리. 1900년대 일본에 의해 1000마리가 넘게 남획되며 한반도 귀신고래는 멸종 위기로 치달은 것이다. There are almost no whales left. The whales in Korean waters need complete and total protection if there's going to be any possibility of them recovering, and Korea once again having the gray whale swimming by its shores and all the other species of whales. So the Korean gray whale basically hangs on by a thread at the present moment, and there's only about 130 of them left. 더 이상 귀신고래를 볼 수 없게 되고 난 후인 1960년대에 들어서야 고래들이 오가던 바다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고래는 떠나고 고래의 전설만 남은 바다. 이 바다로 다시 고래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고래를 향한 탐욕의 시선을 먼저 거둬야 한다. IWC에서 그 유일하게 허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원주민 포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알래스카 같은데 그런데 옛날부터 고래를 먹이로 먹었던 사람들에 한해서 1년에 뭐 몇 마리씩 잡아서 먹도록 그런 게 이제 생존 포경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데서는 생존 포경이 아니에요. 그걸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잡아서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겠다는 거죠. 지난 4월 한 환경단체가 국내 고래고기 유통에 대한 불법 밀수 의혹을 제기했다. 제대로 된 관리 체계가 없다는 점을 판매업자들이 악용한다는 것인데 가게 주인의 말에 따르면 일본에서 직접 냉동한 채로 말하고 밍크하고 이 보리고래를 같이 들여온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도시의 한 고래고기 판매점에서 일본에서 불법 밀수한 고래고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인한 환경단체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저기다가 땅 갖다 묻어야지.
일본의 불법 포경을 고발해 주목받은 영화 제작에도 관여했던 전문가도 참여한 조사였다. 한국 유통 고래와 일본 고래 유전자를 비교했는데 분석 결과는 동일했다. 고래 밀수가 확인된 것이다. The minke whale from Japan could be one of two species. Could be the North Pacific minke or could be the Antarctic minke. If it's the Antarctic minke, again, it'd be very obvious that that's not here legally because there's no Antarctic minke in the coastal waters of Korea. Similarly, if it's a sei whale, it'll be quite clear that it's illegally imported from Japan, from the scientific whaling, because there are no sei whale. None have been reported in Korean coastal waters. 국제포경위원회로부터 과학적 연구를 전제로 부분적인 포경을 인정받은 일본. 이 조항을 악용해 식용고래 포경도 시도하고 있는데 바다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수온이 허용치의 수백 배까지 축적된 고래가 포획되고 있고 국내로까지 유통되고 있다. 산모들의 경우는 산모 자신들보다는 태아가 더 문제가 되는데요. 수은이 단백질의 그 메치오닌 내지는 거기 설파이드라고 하는 그거랑 붙어 있어서 그 단백질의 경우 그 뭐 필수 아미노산 같은 그런 경우에는 엄마보다는 태아가 더 필요로 하는, 결국 수은의 경우에는 그 엄마의 몸에서 태아의 몸 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엄마에서는 증세가 안 나타났더라도 태아는 그러니까 태중 수은 중독이 되게 되면은 아주 심한 뇌 병변이 오게 됩니다. 1950년대 수은 중독 물고기가 생명을 위협했던 미나마타 병이 수은 중독 고래를 통해 한반도에서 재현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고래 보호와 포경 허용.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논란의 한 해답을 제주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돌고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고래를 잡자는 주장 대신 고래를 제대로 보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도 조금씩 늘고 있다. 해안 인근의 해산물을 놓고 고래와 어민, 해녀들 사이에 갈등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고래 출몰이 해산물 수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어민들과 해녀들은 확신하고 있다. 사람 놔두고 빙빙 돌면서 장난쳐. 돌고래가 작업하는데 옆에도 와요. 예. 옆에 오면은 물날로 가라. 물날로 가라. 무서우니까. 오늘 본 상황 피해는 저 사람한테 피해는 안 주는데. 고래와 인간의 공전. 그것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제주바다 김녕의 돌고래와 어민, 해녀들과 평화로운 공전은 고래를 둘러싼 그간의 오해를 풀어내고 있다. 포경 논란이 뜨거운 울산에서도 고래를 식용자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시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래 관광. 고래가 자주 목격되는 곳으로 노선을 정해 일주일에 3일 동안 운행하고 있다. 자주 마주치는 고래종은 돌고래떼. 거침없이 사람들 근처로 다가온다. 고래 관광선은
매번 만선을 기록하고 있다. 고래는 마치 그냥 책이나 수족관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동물로만 생각을 했었고, 사실 또 돌고래는 수족관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이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향고래, 민크고래 이런 것들은 잘 볼 수가 없으니까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래는 기꺼이 옆자리를 내주고 있다. 호주도 이제 일종의 관광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관광 산업이 굉장히 비중이 큰데 그 중에서도 고래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답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 우리는 고래 포경을 뭐 해야 된다라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그것을 포경을 허용하고 또 한쪽에서는 고래 관광을 하는 방법보다는 그렇게는 공존이 안 될 것 같아요. 잡아먹으면서 또 구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차라리 고래 관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큰 수입과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처럼 폐로 호흡하고 사람처럼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우지만 물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고래. 우리와 다른 듯 닮은 고래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닌 공존의 길을 물어오고 있다.